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지용주입니다. 수부외과는 좀 생소한 과목일 수 있는데요. 상지에 이제 손가락 끝부터 그다음에 보통 이제 팔꿈치까지 봅니다. 손목, 팔꿈치에 이르는 뼈, 그다음에 인대, 힘줄, 기타등 연부 조직, 또 수부에 생기는 또 기형들, 질환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골절, 아니면 외상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거를 다루는 분야가 이제 수부외과의 이제 전문 분야가 되고요.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르게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현미경적인 수술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됩니다.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전입비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 수련 기간을 추가적으로 1년 또는 2년 정도를 더 받아야 되고 논문 또 이제 학회 발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논문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2편 이상을 인수가 있는 학회에 실어야 되고 학회 발표도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4번 정도는 해야 점수를 좀 채울 수가 있어요. 시험도 합격을 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득까지 상당히 좀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대 6년, 그 다음에 수련 5년, 수련 기간도 1, 2년 합치면 15, 1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고 거기서 끝이 또 아니라 5년마다 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회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해야 세부 전문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수부외과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은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이루는 뼈, 그다음에 인대, 힘줄 이런 연부 조직에 생기는 기형, 또 외상성 질환 아니면 또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외과적으로 해결하는 질환이 이제 수부외과의 이제 주된 영역이 되고요. 꼭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또 비술적 치료를 같이 하고, 다른 분야가 좀 특이한 거는 이제 현미경적 수술을 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가장 특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손가락, 흔히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하죠. 손목에 생기는 이제 건초형,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말초 신경성 질환, 흔하게 오는 이제 질환의 하나가 되고요. 근데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사실 이제 손가락 골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내지 이제 중수골이라죠. 손등 내지 손목에 생기는 이제 골절들, 그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되고요.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이제 주변에 이제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압계 손상이라 하죠. 프레스 기계나 아니면 절단기에 눌려서 크게 다쳐오시거나 절단이 돼서 오는 환자들을 이제 주로 봤었습니다. 손저림은 사실 여러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손목 터널 주근이 와서 아니면 이렇게 손목 터널 주근과 같은 말초 신경성 질환 때문에 손이 저린 건지, 아니면 건초염 때문에 손을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경성 질환이 아니라 힘줄 주변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지만 손이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경외과에서도 영역이 겹치긴 하지만 경추성, 목 디스크라고 하죠. 목 디스크성 질환에 의해서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와는 다르게 현미경적 수술을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수부외과. 국내 학회도 수부외과 학회랑 미세수술 학회가 어느 정도 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수술 학회는 조금 모호한 것은 수부외과랑 다르게 이불효과 내지 다른 혈관외과 선생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세수술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부외과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손에 있는 절단 내지 압계 손상이라죠. 이렇게 손이 많이 다쳐서 이거를 손을 그대로 쓸 수 없다면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재건술이 되겠죠. 미세수술 내지 그 재건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현미경이 조금 더 신숙해야 되고, 세부 전문의들 중에는 이런 현미경적 수술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 다른 파트에 비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해왔고 자신 있는 분야 아무래도 이제 골절 내지 또 외상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인대 손상, 또 힘줄 손상 이런 것들이 가장 제 주력 분야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절단 환자들을 이제 재접합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접합을 했을 때 항상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 60에서 한 70% 정도 생존한다 보는데 제 수술했던 결과는 그거보다 좀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부 세부 전문의를 이제 취득하고 그 이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손에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 전에 종합병원에서도 또 척추관절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경험과 또 지식 이걸 또 축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손이라는 거 중요한 신체 일부입니다. 손을 다치거나 해서 손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생계를 잃을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그 가정의 파탄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손 질환 내지 손의 이제 외상입니다. 또 지금까지 익혀온 수부 관련된 또 이렇게 미세 수술 관련된 또 재건과 관련된 또 정형외과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의 모든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주치의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워낙 많은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돼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내 질환을 알아야 또 같이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치료해 준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내 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그거를 교육을 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치만 하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고 다음 내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절단 환자 내지 손이 좀 크게 다친 환자분들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절단이 됐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은 온도, 보통 교과서적으로 4도씨 정도를 추천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혹시나 뭐 절단 내지 크게 다친다고 하면 살 정도 괜찮습니다. 그냥 비닐봉다리에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찬물이나 꼭 얼음물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뭐 한두 시간 이내면 대부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까지 얼마든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절단에 대한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는 몇 시간 이내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12시간, 18시간 러프하게 한 24시간 이내 되면 접합 수술하면 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